앞에서 가산기를 설명한 후에 곱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했지만 곱셈 그리고 나눗셈에 대한 원리를 잠깐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진수 B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총 N빗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를 2로 곱해준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N빗 전체를 한 칸씩 좌측으로 이동시킨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최우측에는 0이 들어가게 되고 모든 빛이 한 칸씩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에 2로 나누어 봅시다. 2로 나누면은 반대로 모든 빛이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최좌측에는 두 가지 형태의 값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unsigned number일 경우에는 0이 들어오게 되고 signed number일 경우에는 sign 빛이 복사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점이 두 가지 수를 다룰 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 0101을 살펴봅시다. 0101은 5라는 수가 됩니다. 이 수를 좌측으로 하나 쉬프트하면 1010이 됩니다. 이 수는 십진수로 10이 되죠. 결국 좌측으로 한 칸 이동시키면 2배가 되고 우측으로 한 칸 이동시키면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간단히 곱셈하고 나눗셈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두 이진수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하고 11 두 수를 곱해 봤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이런 이진수를 곱할 때 보통 우리가 십진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제일 하위 디짓이라고 부르죠. 하위 빛부터 차례로 상위 빛을 올라가면서 니수에 그 값을 곱해서 값을 써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1일 때 곱해주면 1110이 나오고 1일 때 1110이 나오고 0일 때 0000이 나오고 1일 때 다시 1110 이렇게 네 수를 한 칸씩 시프트 시키면서 늘어놓은 후에 최종적으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별값이 154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디지털 시스템에서 계산할 때는 네 수를 한꺼번에 더하지 않고 4번 새로운 곱이 나왔을 때 그를 더해줍니다. 이 곱을 부분 곱이라고 얘기합니다. partial product라고 얘기하죠. partial product가 나왔을 때마다 그를 계속 누적시켜주는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곱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나왔을 때 먼저 더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 곱이 나왔을 때 또 더하고 또 다음 곱이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더해주면은 최종 곱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 해본 연산 방법을 그대로 흉내내어 하드웨어를 구성해 봅시다. 두 수 M하고 Q가 4빛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두 수를 곱하는 과정을 일반적인 수식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partial product를 이와 같이 계산해내고 거기에 두 번째 값을 한 칸 쉬프트해서 더해서 두 번째 partial product 이와 같이 만들어냅니다. 이때 각 빛에 대해서 값을 더하는 그런 하드웨어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 하드웨어를 오른쪽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붉은 원으로 표시된 부분을 더해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M2, Q2 값은 여기서 이 부분이 되겠고요. M1, Q1 값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두 수를 더하면은 PP1, K 플러스 1. 이 경우에는 K 플러스 1이 2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요 한 빛을 계산하는 하드웨어를 오른쪽에 나타낸 것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partial product를 합한 꼴을 살펴봤고요. 다음에 추가적으로 세 번째 partial product를 만들어내는 형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곱을 이와 같이 쓰고 그것을 더해주면 되는데 이때 한 빛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현하는 하드웨어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PPL2에 해당되는 것이 상단에서 넘어온 이 값이 되겠고 최종적인 값은 PPL이 아니라 PP1이군요. PP2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 PPJ K 플러스 1이 나왔죠. J가 2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M0Q2를 계산하는 부분은 이와 같은 OR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partial product 2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곱도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줄이 더 써줄 수 있는데 생략했습니다. 결과적인 하드웨어의 아키텍처를 이와 같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 대각선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M이 전달되는 패턴을 따져보시면 됩니다. 여기 M0가 있고 M0가 있고 M0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M1, M1, M1이 대각선 형태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아랫방향으로 신호가 흘러가는 거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PP1, PP2 이런 식으로 아랫방향으로 시그널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방향으로 시그널이 3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기 이 3개의 시그널을 의미하고요. 여기는 2개죠. 2개는 마찬가지로 여기 2개의 시그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단 이제 첫 번째 빛의 경우에는 M0, Q2가 그대로 PP10에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P0가 연결이 되는데 요 M0, Q0를 곱한 하드웨어가 여기 나와 있는 AND 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로서 곱셈기, 멀티플라이어 또는 승산기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회로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서 승산기를 살펴봤는데 이 경우는 곱해지는 두 수가 모두 unsigned number일 경우입니다. 그러나 signed number일 경우에도 우리가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unsigned number일 경우하고 signed number의 경우하고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앞에서 살펴봤듯이 sign bit이 즉 부호가 확장되는 그런 룰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nbit일 경우에는 이와 같이 돼 있다가 bit이 하나 늘어나서 n 플러스 1bit일 경우에는 sign bit이 그대로 복사돼서 들어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unsigned인 경우에는 sign bit이 복사되지 않고 0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signed number하고 unsigned number의 차이점을 잘 이용을 하면 signed number의 승산기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승산기를 직접 우리가 설계해 보진 않지만 연산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후에 승산기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수가 전부 양수인 경우하고 한 수가 음수인 경우의 승산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와 같이 왼쪽으로 시프트 하면서 사인 빛 부분이 모두 이전의 사인 빛이 복사돼서 이전의 사인 빛이 복사돼서 확장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인 빛이 모두 0이기 때문에 마치 unsigned 넘버를 곱하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되지만 실제로는 사인 빛이 복사돼서 부호가 확장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수가 음수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인 빛이 음수이기 때문에 모두 음수가 복사돼서 결국은 확장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도 이와 같이 만들면 마찬가지로 사인드 넘버의 승산기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정수를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가지 디지털 시스템에 어떻게 저장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밖에 다른 숫자 체계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숫자 표현에는 fixed point number, floating point number, binary coded decimal 등의 표현이 있겠습니다. 먼저 fixed point number 체계를 보게 되면은 정수 표현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fixed point number의 정수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정수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대신에 중간에 소수점이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와 같이 소수부가 포함되게 되어 있죠. 컴퓨터 안에서는 실제로 정수부하고 소수부가 따로 구분돼서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즉 이와 같은 소수점의 위치를 우리가 임의로 어느 부분이라고 결정해 놓고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겁니다. 하드웨어 상에서 이 소수점의 위치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의미가 실제 그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는 사람에 의해서 인식이 되는 것이지 하드웨어에서 이 소수점을 따로 표시해 놓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값은 이와 같은 수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소수점 이하의 값은 이 i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형태로 그 값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같은 픽스 포인트 넘버를 사용하게 되는 주된 요인은 디지털 시스템에서 정수가 아닌 부분을 표시하고자 할 때 floating point, 즉 부동 소수점 연산 장치가 없는 경우에 픽스 포인트 넘버를 사용해서 소수점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 사용되는 수의 범위가 알려져 있고 그 범위가 매우 작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컴퓨터 안에서는
실제로는 정수 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수점은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사람 또는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는 사람이 마음속에 여기에 소수점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것 뿐입니다. floating point number, 즉 부동 소수점 숫자는 fixed point number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사용 용도를 먼저 얘기하면은 실제 소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소수의 범위가 미리 알려지지 않거나 클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동소수점 연산을 할 수 있는 전용 하드웨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숫자를 나타내는 것은 맨티자 부분하고 익스포넌트 두 부분이 있는데 이때 소수점이 어느 위치인지 이 익스포넌트가 알려주게 됩니다. 즉 픽스 포인트 넘버와의 큰 차이점은 소수점의 위치를 이 익스포넌트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픽스 포인트 넘버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상에 소수점의 위치가 기록되지 않으나 부동소수점 넘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기록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부동소수점을 나타낼 수 있는 형식이 각 프로세서를 만드는 회사마다 달랐었는데 최근에 IEEE 단체에서 이를 표준화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싱글 프리시전하고 더블 프리시전 두 가지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싱글 프리시전은 32비트이고 더블 프리시전은 64비트이며 맨티자 부분이 각각 23비트, 52비트로서 유효자리 숫자 부분이 다릅니다. 구성을 보면은 사인 bit이 하나 있고 익스포넌트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유효자리 숫자를 표시하는 맨티자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64비트의 경우에도 같은 형식이지만 각각 비수가 다를 뿐입니다. 싱글 프리시전의 경우에는 10에 플러스 마이너스 38승 정도를 표시할 수 있고 더블 프리시전의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08승 정도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floating point number를 실제 IEEE 스탠다드 형태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사인 bit에 따라서 음수인지 양수인지 표시하게 되고 즉 사인 bit이 0이 땐 양수가 되고 1이면 음수가 되죠. 그리고 익스포넌트에 따라서 2의 몇 승인지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티자 부분이 곱해져서 유효자리를 표시하게 되죠. 실제적으로 싱글 프리시전인 경우에는 10진수로 7자리 정도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0.1을 한번 부동소수점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이와 같이 맨 먼저 부호를 추출해낸 후에 부호가 제거된 숫자에서 1점 얼마 형태의 맨티자 부분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2의 누승 형태로 보정을 시켜주게 되죠. 다음에 2의 누승 형태를 얼마 빼기 127 형태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어서 나머지 맨티자 부분을 1 플러스 얼마 형태로 바꿔줘야 되고 이 0.6을 다시 2의 마이너스 23승을 곱해준 어떤 값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 익스포넌트에 있는 수하고 맨티자에 있는 수를 갖다가 각각 16진수로 바꿔줘서 이진 형태로 바꿔주면은 부동소수점 형태로 숫자가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일을 한번 부동소수점으로 표현해 봅시다. 첫 번째 역시 부호 부분을 추출해내고요. 다음에 1점 얼마 형태로 만들어주고 익스포넌트 형태를 이와 같이 얼마 빼기 127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맨티자 형태를 1 플러스 얼마 형태로 만들어주고 소수점 이하 부분을 2의 마이너스 23승을 곱한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각각 10진수로 되어 있는 포넌트하고 맨티자를 16진수로 바꿔주고 그것을 다시 2진수 형태로 늘어놓으면 변환이 끝나게 됩니다. 실제로 IEEE 스탠다드에는 무한대를 나타내는 것과 아주 작은 수, 즉 절대값이 아주 작은 수를 표시하는 방법 등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거나 나중에 이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할 때 더 자세히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너리 코드 데시말 표현입니다. 줄여서 BCD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진수를 사용을 해서 10진수를 저장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0진수에는 한 디짓이, 한 자릿수가 표현할 수 있는 게 0에서 9까지, 10가지를 표현해야 됩니다. 이를 이진수로 표현하려면 최소 4bit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4bit은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1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진수 4bit을 사용해서 10진수의 한 자리 10가지를 표현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6가지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방법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연산에서 좀 복잡한 회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BCD 계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진수 계산을 하는 하드웨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이와 같이 16가지를 나타낼 수 있는 숫자 체계를 이용을 해서 10가지만을 나타냄으로써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보정시켜주는 추가적 회로가 필요합니다. 그 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연산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수 7하고 5를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진 하드웨어를 사용을 해서 가산을 하게 되면 1100, 즉 10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10이라는 수를 BCD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총 나타내는 것은 0000부터 1001까지니까. 그래서 이를 보정해 줘야 되는데 이와 같이 최대로 큰 수, 9를 넘는 수가 이거는 10이죠. 9를 넘는 수가 나오게 되면 여기다가 이와 같이 6을 더해 주게 됩니다. 6을 더해 주면은 최종적으로 남는 수는 0010, 2가 남게 되고 그리고 다음 자리로 1이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은 12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계산된 결과가 즉 합이 9를 넘어가는지 확인해서 보정이 필요한지도 알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캐리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8하고 9를 더하면 17이 발생하는데 이때 실제 4빛 구간을 보면은 9보다 작기 때문에 앞에서 사용했던 방법으로는 보정의 사유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때 캐리가 발생됐다는 사실을 보면은 하위 빛의 값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정해 줘야 되는데 같은 방법으로 6을 더해주면은 하위 빛이 7로 보정이 되고 캐리는 그대로 1이 나오게 됨으로써 BCD 계산을 정확하게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보정을 해주는 장치가 이진 가산기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BCD 가산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수 x, y를 더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이어서 더한 결과가 9보다 더 큰지 확인해 봅니다. 이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더한 결과가 9보다 더 크거나 혹은 캐리가 발생했거나 하면은 결과를 보정해 줘야 됩니다. 보정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6을 더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보정할 필요가 없으면은 0을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4빛 에더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합이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나오고 역시 캐리가 한 빛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최적화된 하드웨어로 다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이와 같이 4빛 에더의 결과가 4빛으로 이렇게 나오고 캐리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캐리가 발생했거나 혹은 4빛의 결과가 9보다 큰지 확인해보는 회로가 여기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AND 게이트 두 개를 사용해서 이 4빛 중에 이와 같은 패턴, 즉 이 6개의 패턴은 10부터 15까지 9보다 큰 수를 검출해내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출 회로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자체가 Cout으로 출력되는가 하면은 또한 그것이 다시 6이라는 숫자로 변화돼서 여기는 0, 1, 1, 0 형태가 됨으로써 6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6을 더하는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가 이와 같이 최적화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안에서 숫자가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살펴봤는데 이외에도 ASCII라는 캐릭터 코드로도 숫자나 문자가 저장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 코드는 ASCII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Exchange의 첫 자를 줄여서 만든 단어입니다. ASCII 코드는 총 7빛으로 표현되며 숫자나 혹은 영문자의 대문자, 영문자의 소문자, 여러가지 기호 등을 모두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7빛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저장되거나 전송될 때는 8빛이나 또는 그 이상의 빛으로 저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8빛으로 저장될 경우에는 나머지 한 빛을 패리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패리티는 주로 전송 도중이나 또는 저장 상태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를 검출해내기 위해서 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러를 검출하는 방법은 어떤 주어진 숫자에서 1의 개수가 몇 개 되는지 저장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의 개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빗이 비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1의 개수보다도 1의 개수가 홀수인지 혹은 짝수인지를 저장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와 같이 4개의 빗일 경우에 4개의 빗을 전부 익스클루시브 오할 경우에 1의 개수가 홀수이면 페리티가 1이 되고 짝수이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x3부터 x0까지 4개의 빗뿐만 아니라 페리티까지 같이 보내게 되면 만약에 전송되어 온 5개의 빗에서 1의 개수가 짝수일 경우에 짝수가 되면은 C가 0이 되죠. 짝수이면은 전송이 제대로 된 것이고 홀수인 경우에는 이 5개 빗 중에 하나가 0에서 1 또는 1에서 0으로 바뀐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에러가 발생한 경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페리티 빗을 사용하면 전송이나 혹은 보관 도중에 한 빗이 에러가 났을 때 그를 검출해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부 5장을 마치겠습니다. 5장에서는 컴퓨터 내부에서 수를 어떻게 저장하는가, 그 표현 방법과 또 그 숫자를 어떻게 더하고 빼고 곱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나눗셈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고, 이는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거나 혹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실 경우에 추가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5장을 마치겠습니다.